자, 안녕하세요. 7차시 다항식의 계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두 번째,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계산.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예제를 통해 이번 시간에 필요한 지식을 여러분이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시된 예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강의를 듣기 전 해당 내용을 꼭 복습하고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수와 차수입니다. 주어진 예제를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죠? 답은 차수는 3차, 개수는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류항입니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는데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 푸셨나요? 답은 1번,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식의 계산 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은 괄호를 먼저 풀고 곱셈과 나눗셈을 한 다음 덧셈과 뺄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괄호를 풀 때는 분배 법칙이 주로 쓰이고요.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는 순서에 관계가 없죠. 이유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덧셈과 뺄셈은 반드시 앞에서부터 해줘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입니다. 자, 분배 법칙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그리고 앞으로 배울 곱셈 공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이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다 푸셨나요? 네, 답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플러스 3c가 됩니다. 분배 법칙을 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금같이 앞에 있는 수가 음수일 때 분배 법칙에 꼭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3 곱하기 b,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c.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틀렸거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1번, 괄호를 푼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배 법칙을 이용하고요. 음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류항끼리 모아 계산한다. 동류항도 설명을 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요. 보통 차수가 높은 항부터 순서대로 쓰는 것이 편리하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지금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실 거지만 앞으로 만나는 모든 식에서 보통 차수가 높은 걸 우선적으로 써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제를 보고 마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2 곱하기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계산하시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우선 괄호를 먼저 풀어야겠죠. 괄호를 풀 때 지금 앞쪽에 있는 괄호는 2가 붙어 있고요. 뒤쪽에 있는 괄호도 2 아니죠. 마이너스 2가 붙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우선 괄호를 풀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경우 분배 법칙을 쓸 때 주의를 하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주의를 해서 괄호를 풀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x제곱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x 그다음에 상수까지 계산을 하면 10x-8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다항식의 차수라는 걸 이제 처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예제를 보면 정리가 끝나 있는 상태죠. 이렇게 정리가 끝나 있는 상태에서 다항식의 각 항의 차수 중에 가장 큰 차수를 가진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차수가 2차인 경우에는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위에 있는 예제는 몇 차식이 될까요? 네,
계산을 해봤더니 1차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1차식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예제를 보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x에 관한 괄호 차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예제, 이 마지막 예제는 더 이상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차수는 x제곱이 가장 높은 차수고요. 그리고 x제곱은 2차죠. 그러니까 x에 관한 2차식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번 괄호를 푼다. 또 분배법칙을 이용하고 음수에 주의한다. 2번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3번 보통 차수가 높은 항부터 순서대로 쓰는 것이 편리하다. 혹시 어디서 읽어보셨죠? 네, 이거 방금 전에 덧셈 뺄셈 할 때 나왔던 얘기였어요. 그럼 바로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3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빼기 2x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괄호 닫고 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죠. 자, 똑같이 괄호를 먼저 풀 텐데 뭘 주의해야 한다? 음수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계산을 해보면 6x 세제곱 9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6x까지 괄호를 풀었죠. 그 다음은 동류항끼리 모아 계산을 합니다. 6x 세제곱이랑은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되고요. 여기도 세제곱, 제곱, 그 다음에 그냥 x까지 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순서대로 써줬죠.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겁니다. 자, 앞으로 전개라는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식을 전개하시오, 뭘 전개하시오, 뭘 전개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개라는 말이 나올 텐데, 이 전개라는 말은 뭐냐면, 괄호를 모두 풀고 정리하여 하나의 다항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 이걸 전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간단히 하시오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전개하라 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계산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의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시청 확인 숙제는 교과서 47, 48, 50페이지의 예제 1번, 2번, 3번 총 3문제가 되고요. 노트에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봬요.